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8번 문제. 자, 두 부등식의 해를 일단은 구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집합 기호는 잠시 생략을 하시고 부등식에 집중하여서 한번 해 구해보도록 합시다. 10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오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노?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제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10의 2분의 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수 부등식의 경우에는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지수 부등호 지수 길이 비교를 하였을 때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 있다. 맞나요? 자, 그리하여서 양변 2 곱하여서 정리해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우변 5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따라서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x 5 넘어가면 플러스 3이 0 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 1, 1, 3, 2, 3, 6, 1, 1은 1, 2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과 3 사이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2분의 1 이상 3 이하가 되겠다. 자, 두 번째. 의 경우에는 미정계수 A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집합 B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된다? 요 A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집합 B에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정확하게는 나타낼 수가 있겠지. 요러한 범위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일단 2분의 1부터 3까지 이상 2분의 1과 3 사이이기 때문에 요렇게가 집합 A에 해당하는 범위가 될 것인데, 자, 문제는 집합 B가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했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0 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은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는 물론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네, 2차 부등식의 해 구하는 방식에 의하여서 이렇게 해가 나온다. 따라서 이 결과를 수직선상에다가 똑같이 옮겨버리면은 좌변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나와야 하고요. 요렇게 나오면서 알파 베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집합 B에 해당하는 범위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는 범위 안에 요 녀석이 이와 같이 쏙 들어가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차 함수의 두 x절편 사이에 2분의 1과 3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0 이라고 하는 녀석의 두근 알파와 베타 사이에 2분의 1과 3이 있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거냐? 바로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도 0 이하, 3을 대입했을 때도 0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좌변을 편의상 fx라고 한다면 f 2분의 1 0 이하여야 하고요. f3도 0 이하여야 한다. 자, 2분의 1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6입니다. 얘가 0 이하다라는 거. 요걸 해결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25 a는 마이너스 2분의 25 이하다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3이 0 이하다 라고 하는 거 3 대입하시면 9 플러스 3A 플러스 6이 0 이하다. 요거는 A가 마이너스 5 이하다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작은 녀석 얘가 더 작잖아, 맞지? 따라서 연립하여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25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부등식뿐만 아니라 앞에서 있었던 약간 명제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지? 필요조건, 충분조건 할 때 우리가 집합 사이에 관계,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했었잖아요. 맞지? 거기에다가 연립 2차 부등식까지 우리가 사용을 했었네요. 연립 1차 부등식이네요. 까지 이용을 하여서 해결할 수가 있겠다. 너무 재밌네요.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맞죠? 맞지, 세누나? 자, 3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머리 아픈가요? 이것만 할 수 있잖아, 맞지?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전까지는 사실 조금 쓰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복잡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수 있겠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 친구가 x 마이너스 1 제곱이고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다. 자, 이 부등식의 해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S의 원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겠노? 1, 2, 3, 4, 5번 다 대입하였을 때 부등식 참 아닌 것을 일단은 선택하시면 되기는 합니다. 원래는 맞죠? 근데 계산도 조금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x는 1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왜냐면은 지금 이 밑이 만약에 0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네요. 잠깐만, 이렇게 되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나타내었을 때 요거를 푸는 방법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밑을 똑같이 해버리면 0제곱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제 지수 부등식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밑에 해당하는 밑에도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인 경우 0인 경우 아니지, 1인 경우로 기준을 봐야 되겠네요. 1인 경우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작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로 먼저 구분을 해주도록 할 건데 빼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인 경우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1이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1 날리고 암사들 살짝 해보면 x가 0 또는 2일 때야. 그런데 봐봐, 밑이 1이야. 지금 지수의 경우에는 0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1이 1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때의 해에 해당하는 x는 0도 아니고 2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다시 말해서 이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경우가 되시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나오고 맞네요. x가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의 삐리릭 제곱이 1보다 작아진다 라는 것이 일단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이라고 하는 것도 2의 0제곱을 일단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지수끼리 비교하였을 때 삐리릭의 경우 0보다 작다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도 결론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0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지수끼리 비교하였을 때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두 개의 x값의 범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x가 0보다 작다가 되시겠습니다. 수익선상에 그어보시면은 0, 1, 2가 있을 때 0 미만 또는 2초가 중에서 1 미만을 골라와야 되기 때문에 0 미만만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x가 0과 2 사이일 때를 말한다. 그때는 이제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지수끼리 비교하였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가 나오게 될 것이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1초과 2 미만으로 구하실 수 있겠다. 그리하여서 집합 S를 구성을 해보자면 S는 x가 0 미만 또는 1초과 2 미만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 2분의 1 되시겠네요. 이제 모양이 조금 낯선 형태라 가지고 나도 중간중간에 살짝 뇌절이 올 뻔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 1이라고 하는 녀석도 결국에는 밑을 똑같이 맞추어 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밑이 1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일단 암산으로는 어차피 밑이 1인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서술형의 경우에는 밑이 1인 경우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버린다면은 밑이 1인 경우도 가능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맞죠? 됐나요? 이제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음 364번 봅시다. 자 이제 C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t가 세 함수 y는 a의 2x제곱, y는 a의 x제곱, y는 a의 2분의 x제곱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하자. 각각 이제 y축과 평행한 직선들을 쭉쭉쭉 a에서도 긋고 c에서도 그었을 때 교점을 d라고 한답니다. AC의 길이가 6, 삼각형 ADB의 넓이가 6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BCE, 삼각형 BCE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것이 관건이다. 자, 따라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우리가 잘 잡아주시는 것이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 되겠네요. 좌표를 먼저 천천히 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공간이 좀 작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보죠. 이야. 자, 먼저 일단 왼쪽 부분은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여가지고 y는 a의 2x제곱,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a의 2분의 x제곱이 있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크게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y는 t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너무 작나? A, B 그 다음에 여기가 B. 너무 작게 잡았다. 좀 그림 큼직큼직하게 다시 그려드리도록 할게. 소리. 이건 콤마 1을 좀 밑에 잡는 게 낫겠다. 야 이렇게 잡도록 할게. A, B, C, D. E. 그나마 좀 낫네요, 맞죠? Y축과 평행하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볼까? 먼저 점 A부터 지금 이 A, B, C의 Y좌표가 전부 다 T로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여가지고 점 A 좌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경우에는 Y는 A의 2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T입니다. 자 그러면은 2x는 로그 A의 T 이기 때문에 x는 2분의 1 로그 a의 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2분의 1 로그 a의 t, t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B는 y는 a의 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할 수 있겠다 맞죠? 로그 a의 t,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점 C의 경우에는 y는 a의 2분의 x제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x가 될 것이기 때문에 x좌표는 2로그 a의 t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로그 a의 t, t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a와 t 사이의 관계식 하나를 먼저 얻어낼 수가 있겠네. 누구 이용해서? 선분 AC의 길이가 6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얘들아? 점 A와 점 C의 누구 좌표의 차랑 똑같다? X좌표, Y좌표 중에서 X좌표의 차겠냐에 따라서 C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자. 그러면은 2분의 3 로그 A의 T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가 6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A의 T는 2분의 3 넘기시면은 4가 된다라는 관계식 하나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A의 4제곱은 T다라고 나타내실 수도 있겠네요.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삼각형 누구? ADB의 넓이가 6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사실을 이용을 하여서 점 A, B, C의 좌표 중에서 A와 B의 좌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좌표는 로그 AT가 4라고 했기 때문에 4 대입하시면은 2, t가 될 것이고요. 점 B의 좌표의 경우에는 4, 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점 D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 D는 점 A와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X좌표 2. 이 2를 어디에다가 Y는 A의 X제곱에다가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A의 제곱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a의 제곱은 a의 4제곱이 t이기 때문에 루트 t다 정도로 나타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친구를 나중에 a의 4제곱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라 해볼까? 각각 a 4제곱, a 4제곱이라고 나타내보자.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a, b의 길이 2 곱하기 a, d의 길이는 a 4제곱 빼기 a제곱이 될 겁니다.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된다. 그 결과가 똑같이 6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6이다 라는 관계식을 또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마저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0 이상인 3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는 밑조건에 의하여서 또 양수 루트 3만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C와 E의 좌표를 마저 구하셔가지고 삼각형 BC의 넓이 마저 구하시면 되겠다, 맞지? C. B 좌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B 좌표는 4, A가 루트 3이었기 때문에 4제곱 하시면 9. 그 다음에 C의 좌표 로그 AT는 4이기 때문에 8, T. T는 A 4제곱이고요. A 4제곱은 9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9. 어차피 B와 C의 Y좌표는 똑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E의 좌표의 경우에는 점 C와 X좌표가 똑같다. 8콤마가 될 것이고요. 요거를 Y는 A의 X제곱에다가 대입하면은 1차적으로는 A의 8제곱이 될 것이고 A가 루트 3이었기 때문에 3의 4제곱 81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삼각형 BCE 이 넓이는 BC의 길이 4. 그 다음에 CE의 길이 81 빼기 9 하시면은 7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은 144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3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및 1보다 작은 지수함수 평행이동을 적당히 시켜놓은 두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과 만나는 두 교점을 PQ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분 PQ의 길이가 루트 5다 라고 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내가 따로 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직선 Y는 2x 플러스 K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았어. 일단은 아무렇게나 잡았다고 치자. 점 P가 있고 점 Q가 있는데 이때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라고 합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기울기가 2다.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루트 5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정확하게 1대 2대 루트 5에 비해 의하여서 이 길이 자체가 1, 요 길이 자체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P와 Q의 X좌표가 1, Y좌표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기울기가 2고 그 길이가 루트 5인 경우에는 X좌표와 Y좌표의 차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하여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서
점 P의 좌표에 x좌표를 문제에서 A, B, C 안 나왔죠? A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좌표는 직선의 방정식인 y는 2x 플러스 k를 이용하는 게 더 심플하기 때문에 2a 플러스 k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Q의 경우에는 x좌표가 점 P보다 1만큼 더 크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y좌표의 차가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뺀 게 이만큼 차이가 난다. 2a 플러스 2 플러스 k에서 2a 플러스 k를 빼버리자. 2 나오네요. 그냥 무조건. 네, 어쩔 수 없다. 요거는 더 안 봐주셔도 되겠네요. 따라서 일단은 점 Q의 좌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만 나타내겠습니다. K랑 2만 숫자 일단 바꿀게. K 플러스 2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디 각각 점 P와 점 Q는 주어진 지수함수 위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를 지수함수식에다가 대입을 시켜버리시면은 2a 플러스 k는 3분의 2에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얘기고, 점 Q의 좌표를 대입하시면 2a 플러스 k 플러스 2는 3분의 2에 a 플러스 1을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2 제곱에다가 플러스 3분의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뭐 하면 되겠네. 일단은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을 다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뺄셈으로 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변 마이너스 2 남고요. 우변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3분의 2에 a 플러스 3제곱 빼기 3분의 2의 a 플러스 2제곱에다가 빼기 3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a에 대한 지수방정식이잖아, 맞지? 얘는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네, 요거를 사사사사 풀었더니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a의 값을 위의 식 또는 밑의 식, 위의 식에다가 마저 대입을 하시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k의 값도 3분의 17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64번, 65번 전부 다 그래프상에 이제 특징이 되는 점들의 좌표를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이렇게 잡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로그 함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거다. 368. 자, 6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절편이 얼마 나오지, 얘들아? x절편? 네, 2분의 1 나옵니다. 왜냐하면 y 값이 0일 때 9의 x제곱이 3이어야 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1이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y절편은 2라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지수함수 y는 2의 x 플러스 k제곱을 그렸을 때
두 교점의 x좌표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쯤에 2 정도를 잡아버리신다면은 2를 좀 더 오른쪽에 잡아야 되겠네요. 2를 한 이쯤에 잡아버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는 x좌표에다가 2를 대입하였기 때문에 81 빼기 3, 78 2,78이다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하여서 우리 지수함수 y는 2의 x 플러스 k 제곱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면은 한 교점은 지금 교점의 x좌표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사분면 쪽에서 만나도록 요 점과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한 교점은 요 부분 중에서 하나를 만나야 되는데 증가함수 그래프여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요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여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2의 x 플러스 k 제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제 마지노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수함수 그래프이긴 한데 얘네들이 x축, y축, x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아무리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점을 지나는 경우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아무리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점을 지날 때가 마지노선이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언제 0,2를 지날 때가 되어야 한다. 그때 k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는 2의 k제곱이다. 따라서 그때 k의 값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부등호 방향이 언제인지는 아직까지 좀 약간 생각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케이스의 k값을 바로 구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2번 케이스는 2,78을 지날 때다. 따라서 78은 2에 2 플러스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나 일단 대략적인 것만 생각을 해보자면 이 78이라고 하는 게 2의 6제곱보다는 크고 2의 7제곱보다는 작기 때문에 2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6.111이다. 따라서 k의 경우에는 4.1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k는 이들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보다는 크고 4.111보다는 작아야 한다. 따라서 자연수 k는 2, 3, 4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합하시면은 답은 9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k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아야 되나 커야 되나 이런 것들 고려할 필요가 딱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37 네, 정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서 FAB는 FB의 A제곱을 만족시킨다. F1이 64일 때 방정식 F2분의 1 곱하기 F3분의 X 빼기 F6분의 X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보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다 라는 걸 사실 요 정의역과 치역만 보았을 때 fx가 지수함수를 의미하겠구나 정도는 일단 알고 계시면 좋기는 한데 그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해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fa 곱하기 b는 fb의 a제곱이다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다.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f2분의 1, f3분의 x, f6분의 x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x를 분석을 하도록 할 겁니다. fx를 어떻게 두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1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x 곱하기 1로 생각을 하여서 그러면 f1의 x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여기에서 f1이 64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하, 64의 x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관계식이 되겠다. fx를 이와 같은 단계에 의하여서 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f2분의 1은 64의 2분의 1제곱일 것이고요. f3분의 x는 64의 3분의 x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f6분의 x입니다. 그러면 64의 6분의 x제곱 그 결과가 0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8 곱하기 64의 3분의 1제곱은 4기 때문에 4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은 0이다 라는 심플한 형태의 지수방정식 풀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요거는 2의 x제곱을 t, 양수 t로 치환을 하여서 해결해 주시면은 t는 8분의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2의 x제곱이 8분의 1이기 때문이네. 자,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어우, 신기해라. 그러니까 f1이 64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특히 얘가 1이면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72번. 자, 부등식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뭐 크게 사고가 필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자, 2분의 1에 fx 곱하기 gx 제곱이야. 그 다음에 우변이 8분의 1의 gx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3 gx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1보다 작기 때문에 fx, gx의 경우에는 3gx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양식까지 시켜버리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 말은 자, gx로 묶어내었을 때 fx가 fx 빼기 3 0 이하다 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여기가 fx로 주어진다면은 fx가 0 이상 3 이하다라고 우리가 쉽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함수 두 개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 있잖아, 맞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등식의 가장 심플한 형태, 일단 등호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gx와 fx-3의 부호가 다르다. 따라서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인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gx가
양수이고 fx-3이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gx가 음수이고 fx-3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등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케이스 gx가 0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fx-3이 0이어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인 경우도 가능은 하다라는 것.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의 해를 구하신 다음에 합집합을 시켜버리시면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해보죠. 1번 케이스. 일단 요 문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3보다 클 때네요. 그 다음에 fx가 3보다 작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fx가 3보다 작을 때는 1과 5 사이가 되겠다. 따라서 이때는 x가 3초과 5 미만이다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는 반대가 되겠네요. x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x가 3보다 클 때는 x가 1 미만 또는 x가 5초가일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1 미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 gx가 0이거나 fx가 3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gx가 0인 경우는 x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fx가 3인 경우는 x가 1 또는 5인 경우 또는 x는 5. 따라서 얘네들까지 전부 다 합집합을 시켜버리시면 최종 답은 x가 1 이하 또는 x가 3 이상 5 이하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네요. 으악. 이 분필 케이스를 다 갈아야 되겠다. 자. 아닌데 고정 잘 됐는데 왜 빠졌을까? 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실 수 있다.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은 1, 3, 4, 5, 13인가요? 맞네요. 이따가 보여드려야겠네요. 감칠사. 쭉 이어서 가도 괜찮겠니 얘들아? 아무래도 문제 풀이 수업이다 보니까 이거 C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가실래요? 아니면 좀 더 해도 괜찮겠니? C까지 해보고 생각해볼까? 네, 일단은 이게 진도 수업이면 일단은 쭉 흐름이어가지고 1시간 20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20분 하고 쫙 마치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 풀이다 보니까 막 열심히 이제 필기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약간 힘이 들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일단 74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3년 전쯤에 이제 모의고사에 실제 교육평가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서 fx는 2에 x 플러스 a제곱. 사실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사실 내신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이제 시간이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풀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합 fx 바 x가 k 이하다. 즉 k 이하인 x에 대한 함수값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x가 k 이하일 때의 치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치역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범위는 3 이상 4 미만 뿐이다 라는 것이 조건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없으면 증가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Y축,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이 한번 되었으므로 이렇게 감소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은 먼저 명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시겠습니다. 어떻게 되겠노? 점근선의 그래프는 y는 8이 될 것이고요. 맞지? 점근선 y는 8. 그리고 치역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8 미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7분의 1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약 7점 얼마가 된다. 8에 다소 가까운 형태의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하여서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다. 여기다가 y축을 그리면 조금 애매하겠다. 소리. y축을 오른쪽으로 일단 요 직선은 나중에 필요는 하기 때문에 냅두시도록 하고 y축을 오른쪽에다가 새로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에서의 지수함수는 여기가 그러면 x를 마이너스 8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쯤에 7을 잡도록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함수값들의 집합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 맞지? 핵심 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지금 y절편이 7과 8 사이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일단은 나타내 줄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하여서 이때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3 이상 4 미만일 때, 자, 그러면은 일단 K가 3일 때도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조건 성립한다 이기 때문에 집합 fx x가 3 이하일 때, 자, 요 집합에 대해서 지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리하여서 대략 3이 이쯤에 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함수값이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x가 3 이하일 때
함수값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을 보라색으로 살짝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또 어디 왼쪽에 지수함수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치역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오로지 2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관건인데, 그러려면은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이때가 7이 되는군요. 맞죠? 7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 요 그래프 안에 있는 함수값들 중에서 정수인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라면 지금 현재 스코어 7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안에는 지금 일단은 7이 속한다. 정수 중에서는 현재 스코어는 7만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4인 교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4 잡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4를 대입을 해버리면은 5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5가 된다, 함수값이. 그러면은 자, K가 3과 4 사이일 때는 누구도 그러면 나오겠노? 7이 되게 하는 X값도 무조건 그러면 6이 되는 거거든요. 소리. 함수값이 6이 되는 X값도 무조건 거쳐갈 것이기 때문에 K가 3 이상 4 미만일 때 요 집합에 들어가는 정수는 무조건 7이랑 6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정수 2개의 정체를 이렇게 일단은 찾아낼 수가 있겠다. 한 번 더. 3일 때는 일단은 3,7, 4일 때는 4,5야. 그러면은 6이 함수값이 6일 때의 x값도 요 범위 안에 K라고 하였을 때 요 범위 안에 무조건 X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함수값 정수 중에서는 6과 7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다. 6과 7만 들어가야 된다. 얘를 만족시키도록 누구를 완성시켜주면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8 이하일 때의 지수함수를 완성을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Y는 fx는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y라고 쓸게요. 네. 이 부분을 완성을 시키도록 합시다. 어떻게 완성시켜야 되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일 때가 최대값이란 얘기거든. 맞지? 그래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f-8이 누구를 넘어가면 안 되느냐 하면은 8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녀석은 8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시겠습니다. 왜? 8을 넘어가 버리면은 정수인 함수값이 6, 7뿐만 아니라 8도 가능해져 버린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요거를 10으로 한번 짜주시면은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가 8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관계식 하나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함수값이 또 5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지? 가장 작은 값이
5 이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점근선이 x는 5가 되어버리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조건이라면은 두 번째 조건 점근선이 x는 5가 아니라 y는 5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값이 5가 될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5가 되어도 되고 사실 이미 여기서 6, 7이 들어가기 때문에 5가 되어도 되고 어차피 b의 값 자체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5 또는 6 또는 7까지도 사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 y는 b에 대하여서 b의 값 자체는 일단은 5 이상이면 된다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면 되겠노? b에다가 5, 6, 7 순서대로 대입하여서 그때 a 값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b가 5인 경우입니다. 5 넘어가면 3이 될 것이므로 2에 a-8제곱이 3 미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수 a 이때 a-8 지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보다 1 이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a-8이 2가 되어버리는 순간 3보다 커져 버리잖아. 따라서 a-8은 1 이하여야 된다. 따라서 a의 값은 9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1, 2 등등등 9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b가 5인 경우가 총 9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p가 6인 경우입니다. 2에 a-3제곱이 6 넘기면 2. 그러면은 그때 지수 a-3은 0 이하여야 한다. a-8이죠, 소리. 8. 자, 그러면 a가 8 이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8쌍이 있다. 그 다음에 b가 7인 경우 넘기면 2에 a-8제곱이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a-8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a는 8 미만 1, 2, 3, 4, 5, 6, 7까지 따라서 a는 1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7쌍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b가 8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지수함수가 0보다 작다는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때는 자연수 a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때 9쌍, 8쌍, 7쌍 다 합하여서 총 24쌍이 나오는데 잠깐만 자연수 a, b 3 이상 4 미만 왜 여러 개가 나오지? 잠깐만 A, B 3 이상 4 미만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잘못 본 게 있었네요. 이렇게 지금 여러 쌍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안 그래도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x가 3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k가 3인 경우에도 무조건 6과 7이 일단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부분에서 함수값이 6이 되는 경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은 6이거나 자 y는 6, y는 7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고 무조건 y는 5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점근선은 무조건 y는 5가 되어야 하고 함수값은 8 넘어가면은 안 되면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케이스는 다 불가능하고 소리 b가 7인 경우, 6인 경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b가 만약에 6이거나 7이 되어버리면은 k가 3일 때 주어진 함수값에 들어가는 정수는 7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정수의 개수가 1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b는 무조건 5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k가 어디? 마이너스 8이 되어버려도 마이너스 8 이하일 때도 요 그래프 위에 있는 y좌표 중에서 정수가 7 하나, 6 하나가 있다가 되어버리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 k 값의 범위가 정확하게 3 이상 4 미만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맞지? 마이너스 8일 때도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겠네. 따라서 이때는 최대값이 8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7을 넘어가면 안 된다로 바뀌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7을 넘지 않으면서 정근선은 y는 5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3 이상 4 미만이 해당하는 요 범위가 아닐 때는 정수의 개수가 무조건 1개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족하게 만들어야 하면서 조건을 확 줄여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7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정근선은 무조건 y는 5여야 한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틀렸다. y는 5여야만 한다. 따라서 b의 값이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b의 값이 5가 되어야 한다. 자, 따라서 그 결과를 다시 대입을 해버리시면은 5 넘기면 2네요.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2보다 작다.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보다는 커야 되겠니 얘들아? 최대값 자체가 7보다는 작아져야 되지만 6보다 작아져 버리면 또 안 되잖아. 따라서 6보다는 무조건 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보다는 작고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만약에 6보다도 작아져 버리면은 3 이하일 때 함수값 중에 정수 마찬가지로 7밖에 안 들어가 버립니다. 3 이하일 때도 정수가 2개가 들어가려면은 여기에서 7 하나, 그 다음 여기에서 6 하나 무조건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6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 제곱은 2 미만 1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a-8의 정체는 0 이상 1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 a-8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a는 8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a 플러스 b는 13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14번에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 b 곱하기 8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 b 마이너스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연립 부등식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첫 번째로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하다라는 것을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좌변은 a의 2분의 1의 x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의 경우에는 2 곱하기 2분의 1의 2x제곱이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서 a는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다.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2도 반대편으로 나누어 버리면은 2분의 a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a는 2분의 1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 하겠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은 즉,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은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2분의 a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지? 따라서 요 범위 안에서의 2분의 1의 x제곱의 최대 최소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가 가장 클 때 2를 대입한 4분의 1이 최소값이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한 4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2분의 a라고 하는 것이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4분의 1 이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a는 2분의 1 이하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이번에는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 가운데 있는 녀석은 b 곱하기 8의 마이너스 x제곱 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 풀면 되시겠습니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는 2 곱하기 2분의 1의 2x제곱 b 곱하기 2분의 1의 3x제곱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분의 1의 2x제곱으로 나누어 버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될 것이며 b 2분의 1의 x제곱이 될 것이고 이번에는 b가 넘어가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네. b 잠깐만 요까지 왔고 b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은 자, 이 부등식이 지금 참이 되려면은 얘가 항상 0 이상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b도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b가 양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맞나요 얘들아? 그러니까 b가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b로 나누어 버리면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의 x제곱의 최소값이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b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얼마 이하? 최소값 이하면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에 4b 곱해버리면은 좌변은 8, 우변은 b가 되어서 b는 8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니 b-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b는 가장 작은 8, a는 가장 큰 2분의 1을 갖고 왔을 때의 최소값이 된다. 2분의 1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딱 20분이 됐네요. 네, 우리 30분까지 쉬었다가 3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쉴게요. 15분 정도. 10분? 10분. 30분까지. 풀이할 게 좀 많으니까 30분까지 쉽시다.